2025학년도의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죠. 특례, 3년 특례입니다. 지필, 필답, 필기고사, 학교마다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통칭해서 지필고사라고 통칭을 합시다. 자,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그야말로 특례 아카데미 중에서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저희는 아주 거창하게 해외에 로컬을 두고 지부 학원을 두고 제2 학원을 두고 글로벌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바로 쇼로 하는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학생들을 질 좋게 학습을 해서 제대로 딱 합격을 100%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원천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특례도 있고 사관학 경찰대학에 나름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 면접이라고 다양한 그런 아카데미 성격이 있습니다만 특례는 특례들의 어떤 스코프에 맞는 걸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20년 이상 지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특례 국어지도하는 노한기 원장이면서 교육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연구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유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은 이제 문이과 공통이죠. 지필고사, 영어로 총 책임을 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국어 지도하면서 이제, 문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면접 있죠. 서류 선발, 자, 면접, 그 다음에 서류 스펙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이 있죠. 약간 멘토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수학은 우리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말에 이원진 우리 수학 대표님, 그리고 이강원 선생님 등등. 일단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만, 우리 연구소 선생님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하셔서 영어, 그 다음에 우리 이원주 선생님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는데 정통 우리 서울대 팀 중심이 바로 특례 지필 2025학년 합격을 위해서 과연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일종의 지도를 할 건지 그 로드맵을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OT 강의니까 보시고 좋은 팁을 얻고 여기 나왔죠? 2월달에 저희가 스프링 캠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해 지필고사를 보는 수험생의 경우는 아마 해외에 있으면서 3년 특례니까 아마 졸업을 하고 마치고 일단은 보통 2월달에 많이 귀국을 하잖아요. 스프링 캠프가 있습니다. 짧게 터잡게 합니다. 그 제가 3,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단계 있죠. 지필고사 적중 문제 풀이 단계 1단계 들어가고 5, 6월달 7월 시험 때까지 학교별로 경희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한양대 이제 에리카는 없어졌으니까 그다음 숙명여대. 자, 메이저급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이루어집니다만은 지원 학교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항공대 또 선호가 높잖아요. 거기 이제 수학을 보니까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대치동 최적의 강사진들이 여러분들 2025학년도 합격을 위해서 일단은 1단계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스프링 캠프죠. 자, 전후가 끼어 있습니다만 구정 지나고 바로 한 2주 정도 짧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적중 1단계로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은 우리 유지혁 소장님, 특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년 남짓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제 특례 대상 학생들이 이제 중국에 거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보면 한국계 학교도 있고 이제 국제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국제학교를 많이 좀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좀 국영수, 이 학업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까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좀 두 부류로 나눠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영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아직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 분명히 그런 부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국제학교에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이 학생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좀 오해를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좀 쉽게 출제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들의 학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고, 영어 실력이 이제 좀 모자란 학생들이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실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학부를 가르는 문제들은 따로 있단 말이죠. 이 문제 유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들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뒤에서 설명 좀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해서는 이제 아무튼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뭔가 합격 불합격 판을 가르는 어떤 문제 특성이 있다.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감각을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귀국을 한 학생들 보면 이제 미리 귀국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국내 고등학교에 전학을 한 학생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요즘 국내 학교에서 오랫동안 좀 학교를 다니는 수험생들 경우가 입시 경우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늦게 들어온 수험생들은 참 답답하죠. 그동안 이제 학업적인 측면에서 환경이 다르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물론 전학을 일찍 와서 현재 고1이든 고2든 일찍
이런 공부를 한 수험생들의 경우 그런 반이 있고 네. 갑작스레 기육을 해가지고 지금 네. 7월때 봐야 되는데 네. 급하기 때문에 이런 수험생도 있고 두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성격과 다르게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일단 국어도 통상적으로 국어 문과에 국한됩니다만 국어는 수능보다는 아주 쉽죠. 제가 이제 국어 지도해 보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 주로 문법이나 국어는 그다음에 문학 독서인데 고전 문학이 나온 경우가 안 나온 경우 있습니다만은 독서 지문도 약간 짧아요. 근데 이제 문해력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제 국어를 대하면서 자 그런 점에서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에 약 70% 정도 난이도가 생각하면 되겠고 글쎄 영어는 수능 기준하면 난이도가 몇 퍼센트 정도 100은 넘을 것 같은데 네. 수능 100이라면 특례 영어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100 이하의 문제들도 있고 네. 100을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100 이상의 어떤 문제들 넘어가는 문제들이 결국엔 학부를 가른다는 게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수학은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 원투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미적분 이런 건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 해외 국제학교 다니면서도 우리식의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워낙에 뽑는 인원도 이과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연계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수학은 또 손 안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에서 모자란 과목을 영어로서 컴프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국어, 문과 영어 있죠. 자, 문과, 국어, 그다음 이과 수학을 갖다가 이렇게 상쇄하는 그러면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실제로 입시가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이제 대치동 본원 음마사를 쪽에 있습니다. 그 서초 방배우는 어때요? 4호서 총세 7호서 이수역 쪽에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우 진행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귀국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사에 있다거나 또는 완전히 귀국을 해서 이제 거처하는 곳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우 있죠. 두 오프라인 지금 학원에서 어때요? 일단은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했어. 그런데 막상 어때요? 짧은 기간에 또 다시 나가야 돼. 그런 수험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단기간 있잖아요. 강화도에 저희가 어때요? 일종의 바로 기숙 캠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기간, 자, 먹고 자고 공부하고, 대치동 보는 선생님이 직접 직강을 하는데, 특례 입시, 특례 지필고사를 위한 단기간에 바로 기숙 캠프, 대치 스카 입시 교육, 바로 펜타스 기숙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별도로 안내를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걸쳐서 좀 기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봐요. 자, 제용이 특례, 어찌됐든 터잡기 작업 학습을 하는데, 일단은 스프링 캠프 때, 그 다음에 3월 4일까지는 터잡기가 될 거예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근데 5, 6월달, 7월달은 그야말로 하이 레벨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치동보는 서초 방배로 시간별 중심을 한다면 일단은 완전히 기국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케이스가 있고 학교를 졸업해서 왔고 혼자 재수를 한다거나 혼자 공부할 상황이 있을 때는 전일제 수업을 하죠.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보통 학교에서 일찍 보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수업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보면 되죠. 시간별은 개인별 맞춤으로 한 클래스 저희가 5명 체원제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소수정렬해서 자, 일단 자연계는 영어 수학, 인문계는 영어 국어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75%가량 또는 87%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지 수강생들의 그런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수학은 수원투만 집중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원투만 집중해서 서울대 수학관에서 우리 이현주 수학대표님 중심돼서 학교별로 있죠. 약간 문제 어떤 출제 양상이 약간 차이가 있어. 물론 주관식은 없습니다.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 거의. 수능에는 주관식도 있지만은 근데 수학의 뿌리는 수능이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좀 변형해서 일종의 지필, 특례화해서 많이 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점 좀 기대하고요. 수학은 완전히 맨투맨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도 1월 강좌 진행하고 있고요. 2월 스프링 강좌 3, 4월달 어떤 약간 적중 1단계가 되겠습니다만은 터잡기를 3, 4월까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6월 심화 7월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점 마시고. 자, 영어 있죠. 아까 우리 뭐 소장님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네. 좀 특례 중심으로 한번 터치해 주시고 수능과 연관성 무시 못하니까 네. 수능보다는 낮은 문제 되고 높은 문제 있으니까 네.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수능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반면에 어휘 중에서 좀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휘도 약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어휘가 좀 중요하게 작용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학습을 일단 충실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휘에서 학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론 유형의 문제들. 특히 이제 추론 문제 유형 중에서도 이제 순서 삽입, 빈칸 추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편입 이게
특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순서 삽입 문제가 공통적으로 또 수능 유형이랑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마 특례 시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문장으로 출제가 되지가 않고 보기가 단어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빈칸 추론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좀 특이한 측면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도 아마 특례 시험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푸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영어 실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한국어 실력이 약간 좀 이렇게 한자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어렵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 문제들이 좀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수능과 달린 게 선택지가 영문이 아니고 오히려 국문으로 함으로써 저 해독 역량을 은근히 간접히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려들면은 점수가 보통 뭐 4.5점 깨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 뭐 저 유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저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선택지에 대한 일종의 바로 꽈배기 전에 꽈놓은 거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게 역시 훈련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영어가 사실 문이과 다 걸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에서 아까 얘기한 국어 수학이 약해. 그럼 영어를 통해서 끌어올려. 여러분들 영어 DNA는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는 역량이 엑서사이즈가 약하기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극대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국어를 주다니까요.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수능 제가 만점자도 꽤 나왔습니다. 제 학원서. 하지만은 자, 일단은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중심의 특례 국어, 어찌됐든 고3 재수생, 자, 일단은 뭐 3년 이상 거의 기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의외로 어린 시절에 가가지고 우리 국어적인 게 많이 톤다운이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인터넷 스쿨 다니다 보면 어때요? 해외 오송 언어들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소통이 전부 다 영어로 되다 보니까 국어적인 인지가, 그죠? 인지 능력이 많이 좀 문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국어, 일단 문법, 독서, 그 다음에 문학, 특히 경희대를 필두로 동국대학교 다 이 국어가 의외로 까칠해요. 그 역시 이제 국어 시험이나 문과생들 영어 시험 통해서 합격한 수험들 보니까 국어 문법 특히 약하잖아요. 뭐 40문제 기준한 문법이 한 보통 10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이제 상례인데, 의문의 변동, 중세국어 훈민정음 등등, 그 다음에 어때요? 한글 맞춤법, 어디에나 녹록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죠?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 국어를 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금년도 어찌됐든 2025 특례를 대비한 그 과정으로 해서 일단 그 스프링 캠프를 강조드렸고, 2월달 많게는 한 달, 3주죠. 구정 빼고, 짧게는 2주 동안 몰입해서 한번 전일제로 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 4월달부터 이제 완전히 발전해서 일단은 뭐 일찍 귀국을 해서 학교에, 일반 학교에 전학 오는 수험생들에게 오는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주말 몰입반이나 또는 주중에 오후반부터 저녁반,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 또는 이제 졸업생들로서 완전 몰입하는 수험생들 오전부터 종일반,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귀국을 짧은 기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오니까 좀 약간 의식주가 좀 이게 조금 불편해. 그 많이 몰빵해가지고 기숙을 해서 아까 이제 강화도 기숙하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카이 입시 교육만의 그런 일종의 시스템, 올해도 와우, 그 다음에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2015학년도에 어때요? 지필고사를 통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다른 버전으로 서류 전형이죠. 자, 서류 패스, 그 다음에 면접. 특히 이제 의대 약대 있죠. 의치 한계, MMI 있잖아요. 다중민의 면접. 저희가 이 넘버원입니다. 면접. 그런 데까지 다 여러분들 선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겁니다. 멘토링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찌됐든 뭐 짧은 기간이죠. 얼마 기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뭐 나름대로 준비했던 과정. 단 하나, 해외 거주하면서 불안해. 그래서 뭔가 좀 국영수 학습이 필요해요. 이런 수험생들은 줌 화상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개별적으로 스케줄 잡아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있죠.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들, 뭐 올해 시험생이 아니고 내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 또는 지필고 봐야 될 수험생들 또는 서류전을 통해서 어때요?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애국자십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대기업의 주재원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주재원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여러분 업무를 보시면서 또 자녀들 해외에서 학업을 시키는 이중고를 겪잖아요.
진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 어쨌든 입시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역량과 노하우 이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총투입을 해서 자녀의 어때 입시 결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애국자시고요. 저 멀리 어때요? 자, 남미 또는 중국,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인도, 그 다음에 유럽.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녀만큼은 입시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한번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한 해, 용의 해 진짜 여러분들 자녀가 입시에 푸른 용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짧은 영상이었으면 혹시 필요하면 다시 자, 직접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째 성공을 해서 파이팅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 파이팅! 파이팅!